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 강사입니다. 일본 거 워크북 특강 27회를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쵸? 20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한다는 게 그 병역 의무를 까준다는 거나 아니면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이제 대체복무제를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진 않더라도 군대를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 이건데, 이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이란 것은 다수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수의 양심과 합치하냐 이건데, 우리가 다수의 양심에 합치하지 않는 소수의 양심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3번 양심의 자유 중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죠. 하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유다. 그래서 이 양심 형성의 자유랑 그다음에 양심 실현의 자유 부분을 막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라도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종교가 없는데도 양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종교는 없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하고, 만약에 종교의 자유로 하면은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02번. 자, 양심의 자유에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이죠. 다수의 양심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고. 2번 틀린 질문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실상 당사자 양심에 따른 혹은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인데, 우리가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지, 병역 거부가 양심적이다, 정당하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그렇죠? 3번 전투경찰 순경이 우리가 시위 진화 업무를 하게 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판례고. 4번인데 연말정산 관소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진료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하는데, 의사 양심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거든요. 네. 5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경정승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0손가락의 지문을 나린케 하죠. 그러니까 지문을 찍게 하는데, 지문을 찍게 하는 거랑 양심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지문을 찍는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 해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조차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3번 보겠습니다. 1번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 요구가 서로 회피될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할 때만 침해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내 양심에 대해서 뭔가를 강요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번인데요.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우리가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포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인데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도는 물론 이르지 아니하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같이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랑 상관없고,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가 있죠.
그쵸? 그래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 4번이 틀릴 텐데 누가 봐도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여하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받는 양심이라는 것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되어야지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을 좀 쉽게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204번. 자,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자, 우리 2번 키워드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처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상의 처벌 조항은 병역 종류 조항과는 달리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역 종류 조항과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3번.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법관 안에서 선서하는데, 재산 목록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 팩트의 문제죠.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없다 이거지, 내 윤리적인 결심과는 상관이 없죠. 윤리적이거나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랑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이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은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윤리적 정치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두 문제 정도로 더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건에 그 종교의 자유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 볼 거예요. 기억.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맞는 질문. 니은.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할 자유와 양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일 등 내심의 자유일 뿐 양심 실현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쉽게 틀린 질문. 디귿. 위험 키워드인데 일단 심할서를 찾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사죄한다는 내용 심할서로 쓰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 리을은 여러분들 준법 서약서 제도 보면은 양심의 자유 건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침해도 안 되고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해가지고 자, 옳은 것은 한 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6번인데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들?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가 나오죠. 이것은 양심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는 위헌인 판례지만 우리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아니면은 명예권이 침해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죄 확정 전에 불리한 처분을 하게 하니까, 왜? 우리가 일간신문 등에 우리가 범인이다 혹은 유죄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항상 공부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에는 상관없다? 양심의 자유 문제랑 상관이 없는 지문을 항상 공부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2번인데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혹은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적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결국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국방의 의무가 서로 비례관계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금지 원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입법 형성의 재량을 일탈하는지 여부도 틀렸습니다.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비례원칙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자유금지 원칙이 나와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다. 3번. 우리가 보안관철법상의 보안거부 처분인데 우리가 그냥 신고만 하라는 것이지 뭐 생각을 바꾸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는 질문. 4번.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하는데, 이것을 이제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을 못 쓴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랑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영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양심의 자유랑 종교의 자유를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